안녕하십니까, 권대웅입니다. 지난번 주에 이어가지고 오늘 또 뵙네요. 이 국제보상운동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모금운동의 어떤 그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국제보상운동, 그 다음에 최근에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거, 그 이전에 각종의 그 정부의 어떤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모금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모금운동이라는 게 그 내막을 보면은 참 문제가 많죠. 국제보상운동도 사실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국제보상운동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온갖 그 미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특별한 경우죠. 모든 게 여학생이 머리를 잘라서 애국 헌금을 했다, 가정 부인은 비녀를 뽑아가지고 헌금을 했다, 심지어 기생도 했다, 또 거지가 했다, 별게 많습니다. 그거는 진짜 미담이고, 실제로는 그게 자발적인 헌금이냐?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분배죠, 분배.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세금을 내듯이 그게 분배되는 겁니다. 각 군의 국제보상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와 향교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조선시대 세금 거둘 때 있죠. 분배하듯이 각 면별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만약에 1,000원을 모아야 되겠다. 그 당시 돈으로 1,000원. 그러면은 군이 7개다. 그러면 한 군에 100원씩 하고, 나머지는 또 부자들한테 받고. 그러면 면에서는 향교의 그 유생들과 연결된 이 사람들이 파견이 되어 와가지고 각 면 총대들하고 이걸 마을별로 나눕니다. 어느 마을은 인원이 많고 좀 부자니까 한 명당 이런 식 해라. 또 어떤 마을은 좀 사람도 적고 가난하니까 20전씩 해라 하는 식으로 분배가 돼요. 분배되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쭉 내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돈 낼 때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산에 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기도 하고, 또 다 내놓고 나니까 보상금 내는 게 흐지부지해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사람은 찾아와가지고 내 돈 좀 돌려달라고, 또 아는 사람들은 편지 써가지고 내가 참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내는데 그거 좀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국제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참 오래됩니다. 공부 시작하면서 1980년대부터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 대구에 살기 때문에 그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을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이쪽 저쪽에 특강도 하고, 또 이 자료가 더 확보되면 보완하고, 특히 제가 좀 무식하거든. 그래서 좀 이 자료 수집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신문으로 황성신문, 대학매일신보, 중세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항성신문이 30건,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가 7건, 그 외에도 이 동아일보 축구책방도 나중에 사가지고 일제시대 때 그 자료도 뽑고 일합니다. 이 항성신문 30건의 사회면을 다 보고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위로 사건별로 전부 다 끊어가지고 카드화를 했어요. 그게 1990년대인데 90년대 초입니다. 그게 항성신문 30건 하자면 3년 걸립니다. 카드화 시키는데. 대한매일신보 한 1년, 그 다음에 뭐 동아일보 40건인데 그것도 3년 걸리더라고. 거의 10여 년에 걸쳐가지고 저걸 다 해놓으니까, 다 카드화 시켜놓으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이 돼버리더라고. 참 내가 뭐랄까 참 그 당시에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료 활용을 별로 못 했어요. 겨우 이제 국채보상운동이라든가 그 당시 대구 개몽운동, 교육 관련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이제 논문도 쓰고 이랬는데 그 결과물이라고 하면 뭐 될 겁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이제 일찍부터 조사하고 했는 게 이게 그 바탕이고, 그 외에 뭐 경주라든가 고령이라든가 이런데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가 뭉태기로 발견되는 걸 가지고 논문도 써가지고 학회지에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이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겠다 하면서 학술회의를 한번 개최하자. 그래 좋다 해가지고 내가 전국에 있는 국채보상운동 연구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각 도별로 한 명씩 불러가지고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있죠. 저쪽에 중앙공원 대구시의 국채보상공원에 있는, 그래서 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기조강연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국채보상운동을 하려면은 요거부터 먼저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거기에 국채보상운동을 했는 사람들의 면면을 따져가지고 이 어떤 그 정당성이 어떤가 하는 거. 나는 이미 그 당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서상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서상동을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권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뭐 사실이 그렇기는 그런데 뭐 어쩝니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기념사업회한테 여러분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이걸 등재를 하려면 자료가 등재할 게 있느냐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원사료를 확보를 해라. 원사료가 그게 확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은행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고개를 좀 모아놓은 데 있습니다. 박물관에. 그런 거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복사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그럼 뭐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게 항성신문, 대한매일신보에 나오는 기사를 전부 다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10권까지 나왔다 그런가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했습니다. 등재를 했는데 나는 내가 거기에서 그 외에도 또 특강도 해주고 또 거기에 있는 업무 보는 사람들을 교육을 위해서 특강도 하고 이랬는데 내가 되게 비판적으로
서상도는 어떤 사람이고 여기 있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금기천까지 전부 다 내가 덜 추우니까 날 실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별로 그 뒤에는 안 맞습니다. 고생은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래 나는 요거 이제 한 3년 전에 내가 이걸 할자화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책에 이걸 정리해 엮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국제보상운동이라는 걸 뭐 저는 이래 보면은 그 내막을 좀 상세하게 파헤쳤습니다. 자, 국제보상운동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1907년 1월 29일 날 지난번에 우리가 애국개몽운동 하면서 대구의 애국개몽운동 단체로 대구광문사, 대구광학회라는 게 있었다 했죠. 대구광문사는 서상돈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관찰부 주변에 있는 유생 상인들이 중심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광학회는 맨 대구 시내에 살고 있는 상인들, 유생들이 중심입니다. 이루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대구 광문사에는 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문회를 열면서 이 대동 광문회라는 이 문회 조직을 하고 여기에서 서상돈이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담배를 끊어서 국채를 보상하자 하는 이 건의서를 처음 낭독을 합니다. 이때 서상돈은 대구 광문사의 부회장이었고 김강재가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 끌바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은 김강재보다 부회장인 서상돈이었죠. 서상돈은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첫 번째로 말하는 부자입니다. 김강재는 서상돈이 그 과거에 활동할 때 도와줬던 동네 경무관을 했던 이 경무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남도 시찰산이 무슨 시찰산이 가면서 세금 거두는데 이 서상돈을 연결해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 대동강문회가 이 서상돈의 이 건의서 국채를 보상하자 하는 것을 변경해가지고 국채보상 취지서라는 걸 발표를 하고 이걸 전국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언론기관 뭐 각 지방의 그 보훈 단위의 그런 데서 이 취지서를 받아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발기인이 광문사 사장 김강재, 부사장 서상돈, 대동광문회 회장 박혜련, 부회장 김강재, 그 다음에 장상철, 강주영, 강영주, 심정석, 김우건, 서병호 여러분 알고 있죠? 서예의 대가입니다. 윤하선, 정재덕, 이종정, 기령수, 이우열, 강신유, 정효,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주된 사람이 뭐냐? 상인들이 대구 시내에서 상업을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대구가 그 당시에 경상도의 관찰부의 수부로서 군대도 주둔하고 경찰력이 참 좋았죠. 그래서 각처에서 부자들 내지는 유생들이 대구에 와서 많이 삽니다. 왜? 지방에 있으면은 그 당시에 의병도 일어나고 화적도 막 설치고 하는데 부자이고
명망 있는 유생들은 이 하적들의 공격 대상이죠. 그래서 안전한 대구로 많이 와 있었습니다. 특히 대구 주변에 그 부호들 유생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장상철 70 유생입니다. 70은 인동수 장시들 많죠, 그죠? 그 사람. 그 다음에 신정석 선산 사람, 김우군 이건 대구 사람, 서병호 대구 사람, 윤한선 대구 사람, 정재덕 상주 유생입니다. 이종정 기령수 선산 유생이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뭐 정교 대구에서 장사하는 사람, 추교정 대구에서 장사하는 사람 이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제보상 취지서를 발표를 합니다. 전부 다 서상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구 그 진골목 있죠. 거기에 모여 살면서 서상돈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서상돈이 대단한 부자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데 그 옆에서 장사하면서 조그마한 가게 운영하면서 서상돈한테 뭐 굴복 안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또 지방에서 올라와 있으니까 부자한테 또 해야 뭐 지방에 돈 없는 유생들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모였고 그 중심이 서상돈이고 이 사람들을 보면은 분석해 보면은 그 당시에도 별로 떳떳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910년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은 별로 좀 친일적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었죠. 정재덕이라는 사람이. 이 정재덕은 대구에서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대한협회에 참여하고 나가지고 고향인 상주로 돌아가가지고 상주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활동을 하다가 1910년대 초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서상돈도 그렇죠, 사실은. 이 상해를 경영하고 이 동료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나가지고 1913년에 죽습니다. 친일을 할 겨를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거기에 쭉 보면은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이미 나라를 우리가 빼앗기기 전에. 그 서상돈이 죽고 나서 아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활동하고 장사를 하는데 이거 완전히 친일을 받았죠. 중추원은 참일까지 합니까?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그 700인 있죠.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저겁니다. 서상돈의 아들 서병 뭐더라? 여여 이 카톨릭 공원묘지 이쪽 가면은 거기에 서상돈 아버지 묘가 있고 그 옆에 아들 묘가 있고 이런 데 있습니다. 장상철 같은 경우도 1910년대 넘어가면서 친일 행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서병호도 그렇습니다. 사실 윤화선, 그 다음에 기령수 뭐 이런 사람, 정규, 추교죠. 이 박해령 같은 사람도 군수하고 뭐 다 하죠. 일제시대 때 군수하고 또 그 이전에 일본 세력에 빌붙어가지고 군수를 하고 이러면 이쪽으로 치. 서상돈은 국제보상운동 때문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60년대 초창기에 받았죠.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체로 국제보상운동도 이 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힘썼다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줬는기죠. 이곳에 왜 서상돈을 줬느냐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서상돈 외에는 국제보상운동을 가지고 독립유공자가 되는 사람 전국적으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후손들은 우리 할배도 옛날에 국제보상운동에 돈을 뭐 20원을 냈다는데
우리 그 독립유공자 안 되겠느냐고 내한테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독립운동에 있어서 국제보상운동은 독립운동으로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각 지방, 각 지역, 서울의 주요 언론기관에 이 그 국제보상 취지서를 배포합니다. 그 영향으로 2월 3일 동네의 상무회의소에서도 호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월 18일에는 동경 유학생 100명이 단연 동맹회라는 발의를 해가지고 또 나타납니다. 각처에서 이 국제보상 논의가 있었죠. 실제로 동네에서는 대구보다 먼저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상돈이라든가 대구 상인들이 동네에 가서 장사를 많이 했죠. 대구에서 물건 팔자면 일본 물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 동네 여기 가가지고 일본 물건을 배를 싣고 대구에 가져와서 파는데 그 장사를 계속 하니까 이 동네 상인들, 부산 상인들하고 밀접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수창상이라는 걸 만들고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부산 상무소하고 상무회의소하고 회의를 할 때 국제보상운동에 대한 논의를 그 이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서상돈이 대구 와가지고 먼저 시작해버리는 거죠. 국제보상운동의 원조가 어디냐? 동네죠. 그래서 대구에 국제보상 기념사업에서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이래 시작할 때 부산 이쪽의 사람들한테 미리 양해를 얻고 했어요. 사실. 그래서 2월 22일에는 서울에서 국제보상 기성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도 국제보상 기성회 취지서가 만들어지죠. 또 3월 초에는 동래부 국제보상 1심회가 취지서를 발표하고 또 3월 20일에는 성주군 국제보상의무회가 취지서를 발표하고 해가지고 이게 각지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구와 부산 지역 상인들이 처음 논의를 해가지고 국제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대구에서 발의되고 이 국채 문제가 상인들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돈 빌려주고 이걸 가지고 나라를 침략하고 이러니까 자기들 상권을 자꾸 위협하거든. 이 국채가 문제다 해가지고 이 국채 1,300만 원 가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왜 국채 1,300만 원이 생겼느냐? 왜 빌려왔느냐? 이렇게 압니까? 1881년에 김옥균을 비롯해가지고 박영효 뭐 이런 사람들이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갔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의 선진대 문물을 견학하고 오죠. 일본 가보니까 뭐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참 눈티 나올 일이었죠. 저녁에 동경 시내 거리에 전기불이 번쩍번쩍 꺼놨어요. 전기가 신문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견학을 하는데 신문이 기계의 윤전기로 막 돌아가면서 찍히는데 뭐 1시간에 수만 장이 찍히 나오거든. 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도 일본처럼 문명개화 해가지고 나라 잘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오기 전에 일본에 누구를 만느냐? 일본의 문명개화론자로서 후쿠자와 유기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을 문명화시키는데 많은 제자를 양성해가지고 일본 전국에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파견해가지고 이 문명대화의 대열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도 일본처럼 문명대화를 해야 되겠으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돈 빌리는 겁니다. 일본 정부 여러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 참
적은 양을 빌렸죠. 그러나 나중에 청일전쟁 지내고 이 한일 뭡니까 을사늑약 체결되고 이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침투하면서 자꾸 돈을 대주고 씁니다. 그게 이제 1,300만 원으로 풀어나는 거죠. 사실 1,3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냐. 요사이로 치면은 아마 수십조 될 겁니다. 그 당시 경제 규모로 가지고 1,300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전도 안 되지. 한 이전이 국밥 한 그릇 정도 될 때니까. 하루 정도로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줘도 이전 못 받을 때입니다. 1930년대, 40년대 일본에 가가지고 노동을 해는 사람들이 받는 대가가 하루에 2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대체로 돈 받고 일해주는 거 아니죠. 밥이나 얻어먹고 그렇게 일해주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 국채가 문제다 해가지고 이걸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와 동네 양지역 상인들이 국채를 갚는 그 방법을 생각한 게 국채 보상이죠. 그래서 대구에서 국채 보상 취지서를 발표하고 나서 이 대구 강문서가 국채지원금 수습 사무소를 만듭니다. 대구 서문박에다가 수창사에다가 만듭니다. 이미 수창사가 거기에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1898년경에 수창사가 만들어집니다. 대구의 상인들이 부산 동네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 수창사라는 이 상회죠. 그래서 서문박, 그렇죠. 상업의 흥왕, 상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 수창사입니다. 일종의 상인조합이죠. 일본과 교역을 위해서 물자를 저장하고 물가를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본점이 대구에 있었고 지점이 부산항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문박은 요사이 어디냐? 대구에 가면 그 중앙공원 있죠. 중앙공원에서 조금 나가면은 이제 서문시장이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서문시장을 큰 장이라고 했습니다. 서문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쪽에는 전부 다 벌판이죠, 사실은. 대구 규모가 달성공원, 이 동판, 그 다음에 조금 더 와가지고 요사이 뭡니까 동성로 거리 있죠, 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땅, 그 다음에 대구역 남쪽 규모 별로 적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해방 후에 대구 신천까지 넘어오고 내당동이라든가 칠성동 이런 게 따뜻따뜻 붙어가지고 커지는 게 도시죠, 사실은. 그래서 수창사에다가 이 사무소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구 강사의 사람들이 활동을 좀 편하게 하고 경상도 관찰부하고 좀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냐? 대구 미니소라. 그래서 대구 미니소를 조직을 하죠. 이게 나중에 대구 시소가 되고, 또 서상돈 등이 이일유 등이 만드는 대구 강학회에서 조직하는 인민대의소라는 게 여기에 통합이 돼가지고 대구 미니소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국채보상운동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1907년 2월 21일 날 북후중에서 민중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민중대회에서 대구 미니소를 대구 금년상체회로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여기 중심이 돼가지고 대구의
국채보상금을 모집하고, 요게 좀 더 확대돼가지고 경상도 각 지역의 군단이라든가 이런 데 만들어지는 이 국채보상 그 회의죠. 하고 연결해가지고 자금을 모집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국채보상운동을 주도를 합니다. 요 북구정 있죠. 요거는 뭐냐? 대구의 관문에 설립된 하나의 그 문이죠. 정자죠. 정자. 이게 나는 처음에 이거 자료 모으고 이 정리할 때 북구정이 칠성동 그 대구역에 있는 줄인데 거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 서문시장 북쪽에 달성공원에 가면은 달성공원이 쭉 있고 뒤로 산이 그 능선이 쭉 돌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북쪽 능선에서 저쪽으로 그 원대동 쪽으로 보면은 이 북구정이 거기 있었습니다. 옛날 사진을 가지고 이 돋보기를 들고 확인해보고 정자가 하나 있더라고. 그게 북구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년상체로 개명을 하고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해는 거예요. 그리고 민의소 규칙을 만드는데 이 민의소 규칙이 뭐냐? 바로 대구 금년상체의 규칙입니다. 규칙. 내가 이거 서울에 있는 자료까지 동원해가지고 밝혀내는 겁니다. 신문에도 이게 상세한 뭐 연결고리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상체의 임원록기라고 하는 게 또 작성돼가지고 만들어지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납니다. 내가 그 만들어줬는 팜플렛 있죠. 거기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의 애국개몽운동은 이근호라든가 이런 이루라든가 윤필호 이런 사람들이 결성한 강막회, 서상동, 김정광재 등이 결성한 대구 광문사, 이게 나중에 시소, 대민대의소로 발전을 해가지고 애국개몽운동을 이들이 주도를 해요. 그리고 이런 그 민권시장, 민중의식 성장을 위한 대의소, 민의소를 만들어요. 이 민의소, 대의소 그런 게 뭐냐? 민회라는 거예요. 민회. 서양의 그 어떤 그 민중 조직 있죠. 이걸 채용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 민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민회는 고령에서 만들어진 고령 인민대의소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하는데, 서양의 그 대의제도를 모방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려고 일찍부터 유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상체가 발종돼요. 그래서 대구 민의소가 북구정 민중대의 집회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북구정에서 한다. 이게 서문시장 대시장에 있습니다. 2월 22일 경무관 박준효가 민의소 회장 이현주를 불러서 조사를 하죠. 그래서 도대체 너들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그래서 관련 서류하고 갖다 가져오라. 이렇게. 그래서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관련 서류 취지서도 제출하고 또 임원록 같은 것도 제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년상체의 회장은 이현주죠. 부회장은 정재학, 총무는 정규호, 재무원 서상문, 김병수. 나중에 내가 여러분 브랜덤을 줬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도표 전부 다 나옵니다.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실체를 몰랐죠. 몰랐는데 밝혀보니까 참 그 여러 가지 일을 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현주. 이 사람은 대구시의 그 당시 그 진골목 거기에 살았던 달성 출신입니다. 달성군하고 성주군이 구분되는 게 낙동강 아닙니까? 그죠? 그 달성군에서 성주군으로 낙동강 다리 넘기 전에 우측에 이 집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퇴락하고 해가지고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유생입니다. 경주 군수를 했어요. 경주는 원래 경주 부안입니다. 그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살짝 군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1901년 전후입니다. 1896년에 이 지방 강제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경주부가 군으로 바뀌어요. 이때 경주 군수로 갔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경주 군수로 있을 때 우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병들이 경주를 쳐들어갔습니다. 이영주는 쫓겨가지고 대구로 도망쳐버렸죠. 그래서 우병이 경주를 한 3일간 점령을 하는데, 대구에 일본군하고 강군을 끌고 이현주가 가가지고 우병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병에 관여하고 나가지고 우병 끝나고 나서 이제 이현주도 간직에서 물러나가지고 고향에 못 가죠. 왜? 각 지역에서 우병이라든가 그 후손들 또 그 당시 하적들이 막 엄청 많았잖아요. 고향에 들어갔다 뭐 어느 귀신이 잡아갈 줄 압니까? 못 가고 치안이 안전한 대구에 있었어요. 대구에 있으면서 서상돈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금년사제 회장을 이어서 부회장을 정재학은 서문시장에서 장사로 돈을 벌었어요. 특히 그 원산하고 연결해가지고 명태 장사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 명태를 뭐 배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낙동강 거슬러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포부산들이 원산 가서 명태 띄가지고 등짐해가지고 대관령이라든가 이 고개 넘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전부 다 등짐이죠. 구루마도 우리나라에는 잘 없었습니다. 왜? 구루마 다닐 길이 못 되죠, 사실은. 구루마가 제대로 가는 게 일제시대고, 일제시대도 보통 평민들은 구루마, 말이 끌거나 소가 끄는 구루마 이쪽은 없었습니다. 60년대 돼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구루마 끌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등집. 안동에 가면 유명한 게 뭡니까? 안동 강오등어죠. 저 영덕에서 안동 사람들이 가가지고 오등어를 잡아오면 등짐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청송의 그 고개를, 청송 쪽이죠. 청송하고 영덕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덕의 그 대진 앞바다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청송 쪽으로 고개 넘어와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안동 남선면으로 해가지고 책거리 시장으로 해가지고 안동 시내로 가지고 오는 건데. 그래서 고등어를 새벽에 뛰가지고 짊어지고 쭉 짜고 안동까지 오면 고등어가 콩콩하게 맛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하는 게 안동의 강고등어라. 그래서 전부 다 명태 같은 거 이런 거 이 보부상하고 연결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경상도 일대에 팔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고 일본의 침략 어떤 그 회사들 있잖아. 이래서 일본의 은행들 또 뭐 동양철식회사 무슨 수형조합 이런 거 들어올 때 이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은행에 관심을 가지고 대구에서 대구은행을 1908년에 처음 세웁니다.
이 대구은행장도 하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 대구은행에 이 나중에도 이 일제시대 때 1920년 30년대 대구은행장하고 일하는 사람 침입하셨어요. 정규, 그 다음에 서상돈, 김병순 더한 사람들이죠. 그죠? 2월 24일 북구정 민중대회가 열리고 금년상체에서 연세를 개최하고 의원군을 모집합니다. 이때 서상돈이 돈을 내는데 제일 많이 냅니다. 600원이니까 700원. 서상돈의 부에 비해 가지고 600원 그 당시에 작죠. 서상돈이 자기가 주재를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1,300만 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했으면 최소한 만 원 내야 돼. 째째하게 600원이니까 700원 내고 회장하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니까 대구경찰서에서는 경찰본에서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납부하고 해산해라. 그래서 이 금년상체에서 대표 서상화, 도정호, 이근영 이런 사람을 관찰부에 파견해서 지지와 규칙을 설명을 하고 이래요. 이게 이제 2월 20일 대한매일신보에 발표가 되고 이게 발표되어 가지고 그 이튿날 서울에서 국제보상기상회가 만들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아까 내가 뭐 좀 중복되지만 대구 광문사문회 대동강문회에서 발기인들이 주도가 되고 또 금년상체의 임원으로서 강문사문회 대동강문회의 그 회원들이 되고 그 다음에 대구광학회 회원들이 여기를 참여해가지고 뭉쳐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대구금년상체입니다. 회장 이현주, 부회장 정재학, 총무 정규, 재무 서상돈, 김병수. 서상돈, 김병수는 전부 다 돈 만지는 데만 그 뒤에 계속 따라다닙니다. 서기 정해붕, 회원 이루, 윤필호, 박혜령, 서경호, 장상철, 윤영석, 김강재. 내가 그 도표에 전부 다 이 사람들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을 했고 나라가 망한 뒤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거 전부 다 도표로 드려놨습니다.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전부 다 친일파들이. 자,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 몇몇을 보면 전부 다 새롭게 등장한 세상이었다. 세금 장사한 사람들이다. 세상이 뭐냐? 자, 이 당시 1911년도에 일본에서 와가지고 대구에서 이 당시 가게를 운영하던 미와 조레츠라는 삼륜여철이라는 일본인 상인이 대구 일반이라는 조선 대구 일반이라는 책을 발행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이 1890년대에 대구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대구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쓰는 대구 일반이라는 책에 최근에는 일종의 세상이 새롭게 등장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이 곤란한 틈을 타 인천과 부산 등지의 징수 청구업자들이 경성에 올라와 요직에 있는 인물에게 아첨해서 경상도 낙동강과 전라도 금강지역의 편리한 한 개 군 또는 두세 개 군의 세금을 선납하고 세전징수 미명서를 발급받아 군수를 통해 인민들에게 훈령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부의 세금 징수권을 사는 거죠, 한마디로. 이 당시 정부는 세금 거둘 능력도 잘 없었죠. 그래서 세금이 잘 안 거치고 뭐 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둬주는데 부자들한테 미리 세금을 선납받고 그 대신에 어느 군 해가지고 네가 거기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먹으라.
서상돈이 이걸 잘했습니다. 서울하고 연결해가지고 경상도의 세금을 서상돈이 샀는 거죠. 서상돈이 사가지고 세금 거두면 혼자 거둘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한마디로 꼬범들이죠. 쫙 연결해가지고 세금을 거두도록 합니다. 그러나 벼슬이 권력이 있어야 가서 거두지.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또 군수로 막 보내는 거야. 1907년, 8년 이때 돼가지고. 그래서 서상돈 따라다니면서 방문사에 연결되고 대한협회에 연결되고 이래 해가지고 활동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 군수로 나갑니다. 자, 서상돈 1895년에 탁지부 세무시찰관이 됩니다. 이거 바로 세금을 선납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이죠.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1903년에는 내장은 경상남북도 검색관이 되어버리죠. 검색관 하면서 김윤난, 정해봉, 김강재 이런 사람들을 각처로 파견하고 벼슬을 보내고 이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둬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서상돈이 이런 사람들을 거둬가지고 자기 일정한 돈 먹고 서상돈한테 바치고, 서상돈이 이래서 돈을 엄청 전부 다 이게 이 올바른 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김윤만, 이현주가 경주군수 끝나고 나가지고 김윤만이 경주군수가 됐어요. 이 김윤만은 1905년도에 김병순이라는 이름을 바꿨고 항성신문에 광고가 나옵니다. 나는 김윤난인데 내 이름을 지금부터는 김병순으로 바꾼다. 이 사람이 의성집시, 의성군에 간노하던 사람입니다. 간노. 1898년입니까? 신분 해방이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대구로 내려와가지고 서문시장에서 푸죽가는 백정이죠. 부인은 그냥 놀 수 없죠. 옆에서 술집을 매음까지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이때 1901년도에는 이때는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래서 말 5필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그걸 끌고 감찰부에 들어갔대요. 감찰부에 들어가가지고 벼슬을 샀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서상돈한테 가가지고 벼슬을 샀는데, 백정이 노비가 이런 험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는 거 소문나면은 어느 귀신이 잡아가가지고 돈 뺏기고 목숨 잃을지 모르죠. 그래서 서상돈한테 가가지고 벼슬을 사고, 첫 번째로 갖는 게 경주군수입니다. 일자무식이죠. 그래서 이거 경주군수를 가져면 이 서류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정해봉이라는 사람. 1901년도에 김윤난의 책실로 갑니다. 그래서 한 1년 1901년도에 가가지고 얼마나 돈 주고 샀을기는 그 돈을 또 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경주 참 사람들한테 심하게 이 돈을 훌치냈든지 경주 사람들이 몸살을 내고 그 당시 일어나가지고 김윤난을 가마에 싣고 경주 경계 밖으로 드러내버렸어. 그게 뭐냐? 그 삽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삽작이 뭔지 압니까? 촌에 가면은 그냥 나무 가지고 저거 뭡니까? 담 만들죠, 그죠? 나무 가지고 대문도 만들죠.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나무를 엮어가지고 하는데 그 바깥이 삽작입니다. 경주의 경계 밖이 삽작이죠. 그래서 드러내면은 이 나라님도 구출목합니다.
벼슬에서 쫓겨나게 돼 있죠. 그래서 김윤란이 책실로 가가지고 경주군수로 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또 서산군하고 연결돼가지고 1903년에는 진쇠장을 하고 1903년 12월 달에는 경상남도 시찰을 하고 책실이었던 정해봉도 관찰부 주사로 다시 왔다가 3년 12월 달에는 경북 도지부 징세주사를 합니다. 생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부 서산도 밑에 해가지고 돈을 막 끌어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김강재, 대구 강사 회장 했다 그러잖아요. 사장 했다 그러잖아요. 김강재하고 이 서산도하고 깊은 관련이 동네 경무관을 거쳐가지고 삼도 찰리사, 이것도 세금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 시찰사, 이거 세금 거두는 서산도하고 전부 다 손을 잡고 이런 짓을 했어. 돈 엄청 먹고 전부 다 서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일을 도모를 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김윤란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동학에 참여했다가 도망쳐가지고 어디 숨어 사는 사람 일기를 구해가지고 보이게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내 아는 사람이 권 교수 그거 하면 큰일 나. 왜? 이 김윤란의 손자 정성이가 하여튼 대구국채보상 기념사업회 제일 고참 이사가 되더라고요. 말 잘못하면 죽는다. 이 전부 다 독립운동사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나무 험담 이런 거 하기가 참 힘들어. 이건 뭐 험담이 아니죠. 있었던 일 그대로. 그러니 전부 다 똑같은 놈들이 모여가지고 희한한 짓을 부리고 돈을 벌고 그래가지고 이 만들었는데 얘들 또 관찰비에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온갖 학교도 만들고 또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또 국채보상도 하고 그래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다. 근데 이거 좀 잘해보자 이렇게 할 때는 너무 비판적이다. 비판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참 힘들어요. 오늘 대구시에서 호국 독립운동가 및 호국 포상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 선양 사업 뭐 해가지고 저 앞산 충무탑 있는데 지하철에 기념 시설을 만드는 그걸 회의를 하고 왔는데 참 말하기 힘들더라고. 거기에 누가 월남전 갔다 왔던 사람들도 여창이야. 그 여촉해야지 왜입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 월남전 갔다 왔는 사람들로 죽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별로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넘어가고 왔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지뢰받침. 자, 주도청의 성향, 지주 및 상행청이다. 서상돈, 이루, 정재환, 전현직, 가른칭, 김강재, 박기돈, 김병순, 이현주, 기령수, 영리청, 경상도 관찰부에 대구니까 주사라든가 이런 하도 관료들이 아니습니까? 영리라고 하죠. 이속들이죠. 윤필호, 서병호, 전부 다 서병호도 이속 집안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국권 수호 및 회복을 부르십니다. 외국 개몽은 이런 일을 시작됩니다. 실제로는 상감 및 수조권 수호를 위한 하나의 상인들의 어떤 그 활동이었다. 자, 그 대구에서 이런 만들어지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확대되어 나가는 거죠.
북구정 회의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게 쫙 퍼져나갑니다. 2월 21일 대구 금년 상체의 북구정 민중대회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22일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와 국채보상중앙공사가 설립됩니다. 국채보상기성회는 대한매일신보가 중심이 되고 국채보상중앙의문회는 항성신문사가 주관이 됩니다. 발기인을 보면 서울의 명망가들이죠. 부자들고 명망가들이고 김성희, 윤문상, 이필상, 김주병, 오영근, 최병목, 김상만. 요즘에서 제일 알려진 사람이 김상만이라고. 김상만 서토 해가지고 다시 서점에 있던 그거가 있습니다. 수전소, 돈을 국제보상 기성에 만들어지면 이제 돈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납부, 그 수전소입니다. 보성관, 야례사무소, 서포약국, 대한매일신보사, 상동청렴학원 사무소 이런 데서 돈을 거두기도 하고 그 중심이 대한매일신보사. 중앙의무사 발의는 서병영, 윤흥섭, 박규순 등 59인. 수군소는 항성신문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서 취지서라든가 뭐 이런 걸 쫙 발표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어 버리죠. 대한매일신문은 2월 20일에 국제보상 취지서를 게재하고 27일에는 국제보상 기성의 취지서를 게재하고 항성신문은 2월 25일에 국제보상 기성의 취지서 단연 보국체라는 논설을 또 쓰고 그 다음에 만세보 3대 신문 아닙니까? 매일신보, 항성신문, 만세보. 근데 어떤 우리 민족지로서 3대 신문입니다. 요게. 만세보는 2월 24일에 서민쟁부 국채보상 의원급 모집 기사입니다. 26일에 국채보상 기성의 취지서, 국채보상 서도 의성의 취지서, 28일에 국채보상 국채상한 의금 모집 논설 게재. 그러니까 초창기에 신문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전국적으로 쫙 하나의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사와 항성신문사가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사는 국채보상 기성을 통해서 의원금을 접수하는데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왜? 여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신문 본사 광고에 내해 가지고 의원금을 통한 국채보상이 비현실적이다. 언제 1,300만 원을 어떻게 모을 거냐? 실현 안 된다. 괜히 시작하지 말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이와 같은 중대한 일에 대하여 확실한 선언책을 강구하기까지는 의원금 접수를 하지 않겠다. 이래가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항성신문사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또 하는 거죠. 항성신문사는 국채보상중앙공사를 설립해가지고 국채보상금 영수서를 운영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이제 돈이 모아지잖아요. 예를 들면 경북 영천에서 돈이 모이잖아요. 영천에는 대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영천 향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각 마을별로 전부 다 분배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돈을 10전씩 20전씩 다 모읍니다. 그 명단을 쫙 작성해가지고 서울의 대한매일신문이나 항성신문에 명단과 돈을 딱 맞춰가지고 송부를 하죠. 송부를 하면 항성신문, 대한매일신문에서는 이걸
신문에 다 게재를 해줍니다. 한 거의 6, 7개월 동안 신문 이 한 면, 두 면에 그 명단이 쫙 나옵니다. 한성신문 원문을 보면 그 명단 다 있죠. 영천 어느 마을에 누구가 10전 내고 20전 내고 했다는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런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요거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요거 가가지고 참 그 분배를 했구나. 강제로 징수를 했구나. 고령도 그렇습니다. 고령도. 각 지방으로 확산됩니다. 각 지역에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죠. 국채보상 기성회 단면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주군 국채보상 기성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예를 들어 단면회, 예천군 단면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채보상 혈맹회. 그 다음에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와 국채보상연합회 회의소가 설립됩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이 점점 확대되니까 이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대한매일신보가 중심이 돼가지고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가 1907년 4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1월 29일 날 그 발기회의 열고 나가지고 2월, 3월, 4월달 이게 막 전국적으로 쫙 확산되면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채보상연합회의소 한성신문에서 만들어요. 소장 매일신보에서는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는 윤웅년, 평의장 조정우, 감사원 김강재. 그 다음에 국채보상연합회의소 한성신문 주도하는데 소장 이용직이라는 사람 경상도 관찰소에 관료입니다. 이용직. 그 다음에 지석영 여러분 알죠, 그죠? 종두법 시기. 그 다음에 재무이사로 한일은행장 조병택, 천혜은행장 김기영, 농공은행장 백완혁, 한순은행장 한상용, 창고회사장 조진택, 전부 다 유명한 우리 이 당시에 부자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막 퍼져가지고 뭐 내주가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모색됩니다. 김광재와 서성도는 전국적인 단일화를 모색해서 1907년 5월 말에 지원금 총합소 앞에 있는 총합소죠, 그죠? 연합회의소를 통합해서 각도 인민에게 확실한 신의를 주고 보상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 거리있고 신뢰할 수 있는 총합소를 구상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총합소 검사원의 김강재, 의원금을 간청하죠. 총무 이강호 서울 사람인데 운동의 지도 방침을 세우고 서로 경쟁하면서 돈을 모으고 두서없이 그래 하지 말자. 그래서 좀 조직하자 해가지고 서로 협조하도록 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 돈이라는 거는 모이면 손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돈이라는 거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4월 달부터 슬슬 국제보상금 내 돈 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눈여겨보면서 의심스럽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연금 관리에 대한 의심이 4월 말 5월 초 되면 점점 더 심해지고 6월 되면 한 8월 달쯤 되면 사람들이 돈 안 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군에서는 돈을 각 지역에서 각 군에서는 각 마을별로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보낸다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움켜쥐고 안 내고 있습니다. 왜? 이 돈 가지고 있다가 어둠이 쓰고 먹어버릴 줄 모르고 그런 일이 참 뒤에 보면 신문 보도에 여러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울진군수 아들이 울진군에서 모인 돈을 짊어지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국제보상 그 총합소나 이런 데 낸다고 가져갔겠죠. 가져가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도망쳐 버리고 먹어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또 의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국제보상기성회와 대한매일신보사가 막 불협화음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에 보내는 의원금은 기성회와 관계없다 막 신문에 내고 막 서로 또 경쟁을 하고 이래 됩니다. 또 기성회와 총업사가 혼동하지 말라 해가지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907년 5월 국제보상운동이 시작된 다음 2월, 3월, 4월 거쳐가지고 석 달 만에 국제보상운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상금 관리에 대한 의혹이 나타나죠. 1907년 5월 30일 국제보상지원금 총합소는 각 수금소의 지원금 접수와 관리를 조사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각 수금소에 너가 얼마 얻었고 명부하고 내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대조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1차로 제국신문사의 검사에 착수합니다. 국제보상기성회의 운영이 부실하다. 기성회는 문부가 현란하고 금액이 모호하여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기성회에 돈을 낼 사람들은 영수증 호수와 금액과 성명을 국제보상총합소로 보내달라.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운영을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하는 거죠. 또 1907 이렇게 잘 안 되니까 6월 달에는 대구 금년상체에서 국제보상금과 단체에 대한 관리를 조직할 방침으로 각도 대표, 서울에 있는 각 사회단체와 수금소, 각 신문사 대표 이런 식으로 소집해서 7월 30일 국제보상지원금 총합소로 모일 것을 요청하는 통보문을 발송하고 이 통보문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의원금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구 금년상체는 각도 단위로 각군 국채 의무금 징수 수합소를 조직해가지고 보상금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 또 1907년 7월 11일에는 경북 각군 국채 의무금 수합소를 결성해가지고 경북도 지역의 지도기관으로 삼고 총회를 엽니다. 총회 열고 하면 이미 이때 의혹은 더욱더 커지고 이렇죠. 그러다 일제의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1907년 7월 달에 헤이그 밀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7월 초죠. 그래가지고 그게 일본인들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국왕의 고장을 왕위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순종을 이제 왕으로 삼는데 그게 한 7월 말쯤 되죠. 그 순종이 왕이 되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더 세밀한 정미 7조약을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1907년 8월 달에는 우리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려요. 이 일제의 침략이 아주 조직화되고 강화되는 거죠. 1910년 8월 달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일본의 어떤 그 강제적인 강탈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11월 달에는 국채보상연합회의소 소장 김종환이 일진회에 또 가입해버려요. 그 국채보상운동 하면서 해가지고 일진회에 가입한다니까 이거 전국이 뭐 떠들썩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기성회 총무 오영구는 보상금을 횡령했다 해가지고 그때 구속되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쭉 일어나면서 일제 방해 공작으로 이 운동은 점점점 생겨요. 그러니까 1907년 한 연말쯤 되면 국제보상운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제 경찰의 통관부 비밀 보고서를 보면은 기성의 장부를 검사한 결과 오영근이 특정 독지가의 기부금을 횡령했다.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받아가지고 이마에 포개됐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했어요.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회에서 모집한 의원금이 2,300원에 불과하다. 연합회에서는 큰 단체가 모집했는 의원금이 장부상에 남아있는 게 200원 내지 300원밖에 안 된다. 돈 그거 뭐 했겠느냐. 그 다음에 중앙의무사가 모금한 1,800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소비를 하고 현금은 한 푼도 없다. 신문에 막 이래 떠들고 야당. 그리고 1908년 7월달에 양기탁이 국채보상금을 횡령했다 하는 혐의로 고소되고 이 일제가 뭐 조작을 하는지 어떤지. 그러나 실제로 양기탁이 국채보상금을 그걸 유용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 돈을 금감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난리 붙습니다. 그게 이제 횡령 사건의 저 말이죠. 그래서 국채보상금 처리회가 처리 방법을 그래서 국채보상금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 10월 1일 국채보상금 검사소가 설립이 되고 국채보상금 검사소 취지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먼저 서울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검사하자. 소용 허실을 끝까지 적발하며 죄를 범한 것은 성토하고 애매한 것은 마땅히 밝힐 것이니 한마음 한뜻으로 대사를 완수하기 바란다 하는 목표를 지지서에서 말하면서 처리 방법을 논의합니다. 1909년에 가가지고는 11월 16일 각 회사 및 각 군이 위임한 사람으로 조직된 국채보상금 처리회가 경성상업회의소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910년 1월 20일에는 회장 6일정 명의의 보상금 조사를 청원하고 그 다음에 10년 1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국채보상금 출연자의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4월 16일에는 흥선의 국채보상 처리회 사무실에서 총회를 열고 그 다음에 1910년 4월 18일에는 국채보상금 처리회 국민대총회를 열고 이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도대체 국채보상 운동으로 모금한 돈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논의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국민대총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금액 보관 방법에 대하여 국민의 대동한 의견이 토지를 매수하자. 국채보상금 모아놓는 거 예금만 해놓을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토지를 사자. 토지를 사가지고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교육비로 쓰자. 이런 결의를 하고 처리 방법을 논의합니다. 의연금을 교육기금으로 전용하자가 결론입니다. 1910년 9월달 이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다음이죠. 국채보상 처리회를 교육기본금 관리회로 이름을 바꾸고 일항병합의 금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기본금이다. 돈이 있어야 되겠죠. 교육을 하는 것.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국채보상금을 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남북도, 한경남북도, 그리고 황해도 등 5도의 수금액은 5선학교의 교육기금으로 이걸 활용하자. 그 다음에 충청남북도와 경기도 등 3도의 수학은
기호학회에 줘가지고 기호학회가 그 교육사업을 하도록 밀어주자. 그 다음에 경상남북도의 수학은 교남교육회에서 봉급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고 마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의원금은 얼마가 모였느냐? 아직까지 확실한 그 의원금 모금의 통계가 나온 게 없습니다만, 그 당시 일본인 기밀 서류에 의하면은 국채보상금 모금액의 건이라는 문서에 각도별 총합이 나옵니다. 1907년 5월 22일 16만 4,217원, 거의 석 달 동안에 한 16만 원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8일 통일을 하니까 24만 1,098원, 1907년 8월 22일 27만 2,689원, 이게 모금된 돈이죠. 그러나 더 있었을 겁니다. 더 됐을 겁니다. 왜? 각 군에서 이 보상금 수금했는 거 붙들고 중앙에 안 냈다는 거 있죠. 통계에서 안 잡혔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까지 합치면 꽤 많았는데, 그러나 1,300만 원에는 미칠 수 없는 거죠. 한 100만 원 모았을까?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100만 원은 안 되죠. 죽자고 모았는 게 27만 원인데 50만 원 안 되겠죠. 특히 그 중앙수집소로 보내주기를 전부 다 주저했습니다. 각지에서. 왜? 우리 군에서 죽자고 모았는 그 서울로 올라가면 그 용처도 분명치 않은데 우리 돈 다 뺏기는 거죠. 안 줍니다. 붙들고. 그리고 이때 1910년경 우리나라 국채 원래 1,300만 원이었는데 채 이자가 불어나가지고 1,450만 원으로 더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또 이런 식으로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경북 각지에 이제 국제보상운동 단체가 처음 이 북후정 민중대회 이후에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도 대구 남일동 폐물폐지 부인회가 조직이 되고, 이어가지고 각 군에서 이 국제보상회가 만들어집니다. 1907년 3월 13일 고령군 단연 상체가 만들어집니다. 거의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죠. 대구에서 고령군으로 국제보상 취지서를 보내고 각종의 서류를 보내고 또 이 국제보상금 거둘 때 필요한 서류 양식 같은 것도 보내고 해가지고 고령군에서 국제보상 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3월부터 5월 사이에 이렇게 경상북도에 또 곧이어가지고 많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월자가 맞았네요. 3월에는 성주, 선산, 김천, 4월 달에는 청도, 상주, 경산, 예천, 문경, 5월 달에는 현풍, 용궁 이런 데서 국제보상운동 단체가 조직되는 게 항성신문, 대한매일신문에 나옵니다. 나머지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경주에 가면은 유명한 게 이제 채부잣집이죠, 그죠? 엄청나게 돈이 많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데, 그 집에 서류가 한 3년 전에 전부 다 쏟아져 나왔어요. 국제보상운동 관련 자료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처럼 경주에서도 다 국제보상운동이 적극적으로 해졌어요. 거기에 이 문서라든가 장부 보면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국제보상운동 하면서 어떻게 돈이 모아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류가 장부가 이만큼 한 개 몇 개 나오고, 가만히 보니까 각 마을별로 전부 다 명단이 다 나오더라.
안 그렇겠습니까? 돈 내는 건데 내 돈 냈으면 흔적이 있어야 되죠. 그런 서로 장부 제대로 안 갖추면 돈 낼 사람 없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20전을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냅니까? 돈을 만들 건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쌀이라도 팔고 아니면 입던 옷까지라도 팔아야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는데 무슨 보상 강제로 떠나기도. 그래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제 4월만 되면 의원금 관리에 대한 의혹이 드러나고 그래 되니까 대구금연상체 회장 이현주 등은 보상 등의 관리와 단체에 대한 관리를 조직화하자는 논의를 벌입니다. 이때 이 발급한 이 국채보상운동을 한번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문서가 내한테 하나 있습니다. 민홍지에 인쇄를 쫙 했는 건데 앞에 취지서 나오고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14명 초창기에 했던 사람 있죠. 서상본을 비롯해가지고 14명 이름이 쫙 두 줄로 나오고 거기에 도장을 전부 다 찍었고 인주로 그게 내한테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대구 국채보상 기념사업회에 그거 빌려줬다. 그래서 요거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국채보상운동을 확산시키기 마침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907년 10월 달에는 경북 각본 국채의무금 수합소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도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의무금 총합 방침과 상체 선우지 결과를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의 선후에 그 벌어진 결과를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게 됩니다. 수호서가 금년 상체의 명의로 바꾸는 향교를 보는 통문에 보면은 이제 여론을 무마하고 해가지고 국채보상운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11개 군에서 보상에 이에 그 회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경북 지역 40개 군에서 4,500명이 도회에 참여를 합니다. 경북 국채보상 도총회 결성 국채보상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결성한 지도기관 임원의 김하식 유생입니다. 청도 유생이죠. 김하식이. 그 다음에 부회장의 김하식이 청도 유생이 아니고 영주 유생입니다. 윤성원 부회장인데 애국개몽운동할 때 대구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평의장의 김병용 선산 사람이죠. 저쪽에 전에 경북도지사에 있는 김관용 씨 있죠. 증조부라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또 뭐 자료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대법을. 그 다음에 총무장 서상도 회규를 만들고 의원금을 서울국제보상지원금 종합소로 수합하자 이렇게 여기서 결의를 합니다. 대구에서도 의원금 관리에 대한 의혹이 나타나죠. 서상권의 의원금을 유용했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1907년 6월 초에 상주유생 정제덕이 통문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종 경고문인데 경고 전국 동포 해가지고 여기서 누구를 비판하느냐. 대구 금연상체의 임원 이종국의 식상식송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 이게 뭐 불합리하다 하는 거죠. 또 서윤서 등의 의원금 전용을 비판합니다. 대구 금연상체 임원들의 의원금 전용에 대한 비판 이걸 하면서 여론을 막 불러일으키죠. 통문을 말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면서 각종의 일어나는 풍문들에 대한 어떤 그 경고 메시지를 정치인들이 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한매일신보에 보도됩니다. 전국적으로 여론이 감기되죠. 이종국의 식송론에 대한 논의와 서윤서 등의 의원금 전용을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저 이종국이 누구냐? 대구 출신입니다. 일본 유학 갔다 와서 일본에서 그 농학을 공부하고 옵니다. 와가지고 서장군한테 찾아가지고 내가 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지원해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종국이 서장군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게 뽕나무 심는거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식송론이죠. 뽕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어. 뽕나무를 심으면 누에를 치겠죠. 누에를 치면 비단을 짜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국채 보상금을 여기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일부 투자가 되고 이래 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을 이 정치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구에 이때 만들어지는 뽕나무밭이 신천 지내가지고 삼덕동 있죠. 거기에 거대한 뽕나무 밭이 만들어져요. 그게 전부 다 모랬답니다. 원래 그 이전에 대구 신천은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신천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 가창에서 요 위에 그 용두천에서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건들바위 있죠, 그죠? 박물관에 해가지고 그 옆으로 대봉동으로 빠져나가지고 여자 그 어딥니까 매일신문 있는 쪽으로 그게 전부 다 옛날 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막고 물길을 이리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뽕나무밭을 막 심었어요. 그래서 대구가 석류산업도시죠. 석류산업도시의 기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누에 치는 게 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보면 60년대에 우리 집에도 누에 치고 이랬는데 대구에 월성산업이 와가지고 누에 씨를 나눠주고 누에를 쳐가지고 꼬치를 생산하면 그걸 몽땅 사갔다고 했죠. 그래서 삼덕동에 뽕나무밭 만들어지고 월성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저쪽에 그 어딥니까? 월성동이죠, 그죠? 앞산 밑에 저쪽으로 저기가 어딥니까? 하원 그쪽에 월성동 아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그 1968년도에 중학교를 대구에 와서 했는데 대명동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촌놈이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맨날 명동 노타리 거쳐가지고 그 약정골목 있죠. 그리 해서 대구역 있는 데로 칠성시장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토요일날 올라가면 집에 점심 먹을 때가 됩니다. 갈 데가 없었겠네. 뭐 맨날 시골에서 쫓아다니다가 대구에서 와서 공부하라고 했겠네.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 가고 그 다음에 앞산으로 가가지고 앞산에 그 안지랭이를 거쳐가지고 저쪽 월성동으로 그리 들판을 막 헤맸다 했습니다. 그때 내가 봤는 게 월성동에 제사공장이 있더라고요. 그 제사공장에서 누에를 간장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삼덕동 뽕나무밭이 기본이라고.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좀 연구를 하면은 대구 석류산업의 기원을 밝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없대. 그 다음에 이때 그래가지고 이종국은 대구 장업전숙소 소장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서는 누구냐? 서장군의 어릴 때 이름이었습니다. 꼭 묘하더라고. 나쁜 짓 할 때는
서윤서라는 이름을 쓰더라. 실제로. 정제덕의 경고문, 장업전숙소장 이종국의 신림 식상론, 식상식손론 조금 차이 나네. 신문에는 그래요. 식림 식상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고문에. 대구 단전에는 의무의 긴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자가 불어나는 것만을 일삼아 재물을 담당한 사람이, 아까 재물 담당했는 게 누구라 했습니까? 서상돈하고 김병순이라 했죠. 김윤란. 재물을 담당한 사람이 많은 돈을 분담해서 이자를 계산해 돈을 유통시킨다. 서상돈이 돈 빌려가지고 자기 산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버리죠.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일본 경무공무부에서 통감에게 보내는 비문 문건을 보면은 이종국이 식림 및 장업 사업의 국채 보상금을 이용하자는 제의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 김강재를 비롯한 국채 보상 운동 발기도 이때 내사를 받습니다. 일본 철저한 조사들. 그래서 하는 말이 실제로 저들은 스스로 배를 살찌우려는 저희가 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이들을 아주 안경을 쓰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대구에서도 의원급을 교육기금으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논의가 쭉 계속 일어납니다. 1907년 6월 이후 국채보상운동의 열기는 점차 식어갑니다. 대한매일신보 한성신문에서도 국채보상 기성의 운영을 신뢰할 수 없다 하는 이 경고문이 날아들죠. 국채보상금 수합에 대하여 종종 불미한 이야기가 많아 신문지상의 광고가 이어졌으니 이 금액으로 국채를 완전히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채보상의 길은 열었으니 보관 방법도 강구하고 조사 문부도 정리하여 후일에 좋은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좀 사태를 진정시키는 논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907년 12월 4일 논설에서는 차라리 이 돈으로 영업 심리하자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교육을 확장하라는 사람들. 그러나 한번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죠? 급속도로 이 운동이 쇠퇴를 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의 방해 공작이 또 가져온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동이었습니다. 1910년 8년 10월 달에는 국채보상금 검사소 설립돼가지고 이걸 앞에 얘기했는 거죠, 그죠? 대구를 설명하면서 이거를 내가 좀 더 이야기를 해봅니다. 1910년 4월 달에는 국채보상금 처리에 국민대총회가 개최되는 것, 교육기본금을 활용하자. 10년 9월 달에는 보상 처리회를 교육기본금 관리회로 바꾸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런 논의가 일어나면서 대구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반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의 각 국채보상 운동단체는 지역의 교육비로 활용하거나 되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죠. 성주의 김창숙, 신산 김창숙 선생님. 그 집안 바로 옆에 그 청천 서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성주의 대표적인 서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김창숙이 성명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할 때 국채보상금을 가지고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주에 1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데 10만 원은 아닐 거고 대체로 1960년대쯤 계산할 때 그때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60년대로 하느냐? 김창숙이 이 일기를 쓸 때가 60년대거든. 그 다음에 의병장, 벽도 양재학 의병장입니다. 이분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광양 사람입니다. 그 집안이 장사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죠. 돈을 벌면은 후손들 교육을 위해서 그 동네 안 삽니다. 바닷가에. 원래 바닷가는 우리나라에서 천시했죠. 그래서 충청도 보은 청산 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거기에서 동아하고 연결되고 뭐 활동을 하다가 동아권한테 쫓겨가지고 김천으로 와서 김천의 그 김산의진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김산의진 끝나고 나가지고 영천에 가면은 보현산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영천, 영일, 청송의 그 중간 지점. 보현산 중턱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은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손재주도 뭐 좋고 뭐 이 장사 수완도 좋아. 그래가지고 그 보현산 꼭대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물레방아까지 만들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고 뭐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직접 제작. 그리고 해시계도 만들고 방직기도 만들고 봐요. 거기서 백석하는 부자가 됐다. 나중에 대한감목회에서 참여해가지고 활동하는 그야말로 참 유명한 인물인데 이분에 대한 논문을 옛날에 내가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별적으로 모집한 의연금 수백 원을 전부 사람들한테 다 돌려줬습니다. 이 사람 일기와 연설 뭐 이런데 나오더라고. 이 보현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학교도 설립하고 뭐 이럽니다. 그 두마리에 가면 보현산 그 두마동이라는 데거든요. 이 영일 쪽에서 이 보현산 올라오면은 꼬불꼬불하게 한 20리 정도 산골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산 중턱위에 마을이 있는데 그게 두마리인데 두마 초등학교도 있고 옛날에 양재한 이 사람이 살던 집도 있고 요사이는 그 집이 허물어지고 없더라고. 그 사람이 그 계곡물을 막아가지고 이 나무를 계곡물로 나무통을 연결해가지고 수압에 의해가지고 저 산비탈로 막 이걸 올려가지고는 그 벼농사를 막 짓고 이랬어요. 그런 시설 같은 거 했던 장소 이런 게 다 남아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말았더라고. 내가 85년도에 이때 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흔적이 다 남아 있었어. 왜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더라고. 내가 이 경상북도에 1980년대부터 이 독립운동사 하면서 마을까지 내가 다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각 군별로 해가지고 1년에 군 하나씩 잡아가지고 계속 했거든. 그래, 저 위에 그 울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청도 이쪽까지 다 해. 그래, 각 지역에 내가 관련되는 거 논문도 쓰고 책도 만들고 뭐 이래 했는데 그때 조사할 때만 해도 그 의병이라든가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한테나 아버지한테 의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한 20년 지내가지고 1990년대 후반기 2000년대 일에 넘어오면서 그런 사람 다 죽었다.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 다 도시로 나와버렸죠. 시골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시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했는지 자기 할아버지 뭐 증조부가 의병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런 흔적 다 사라지고 있어. 그래 나는 이
기억하면서 다 찾아갈 수 있거든 지금도. 그래 우리 후배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너들이 이거를 다 알고 기억해 놓으라고 내가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경상 우리나라 전국에 독립운동 유적 조사 사업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하고 해가지고 내가 다 안내하고 해가지고 지금 책으로 전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사진 다 찍어놓고 이랬는데 사진 찍어놓는 그 세월 지나면 또 사진 가지고 못 찾는 곳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좌표 있죠. 이거 전부 다 찍고 그래 하고 있어. 그 나는 이제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쓰기보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과 관련된 지역이라든가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전부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바꾸려고. 뭐 이 논문 다른 사람 읽어주도 하는 거 자꾸 쓰면 안 돼. 좀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걸 좀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고요. 그래 내가 경상북도는 내가 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동네까지 내가 골목까지 내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경상북도에 다닐 때는 내비게이션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2015년도에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시작했는 게 경상북도는 거의 다 했을 때 이제 만주하자 해가지고 만주답사를 내가 진짜 많이 북만 남북 만주 내가 다 거쳤어. 독립운동 유적지 안 가본 것이 그 전부 다 지도 그리고 사진 찍고 다 해놨는데 그거 자꾸 모아놓으니까 정리가 안 되겠네. 이게 나중에 내줬고 나면 이게 전부 쓰레기로 다 넘어가겠더라고.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그 내 잘 아는 교수님 문상을 돌아가시고 갔어. 그 아들이 나이가 한 60, 70 정도 가까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 그 책하고 뭐 공부했던 거 이런 거 있죠. 진짜 이 손대 묶고 이러기는 형편없어지잖아, 그죠? 그게 뭐 기중본도 아니고 뭐 할 때는 또 공부하면서 모으고 자료 모으는 거는 그게 이 기중본 진짜 기중본인데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죠. 그걸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고물장사 불러가지고 1kg에 300원씩 받고 팔아먹고 있더라고. 예? 얼마나 저거 합니까? 그래 내가 대학 2학년 때부터 책 모았거든 사실. 우리 집에 내가 이 좀 뭐 그 바보스럽다 그럴까 이래가지고 내가 시간 강사하면서 집을 샀는 거는 내가 49평을 샀어. 돈도 없는 게. 그래 49평에다가 이 방 4개잖아. 안방은 마누라하고 내하고 쓰고 하나는 그 내 책방 내 서재하고 우리 아들 하나 있는 거 방 주고 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나 있잖아. 이제 안방 외에는 전부 다 내 책집에 놔뒀다. 책집에 놨는데 그게 내가 아직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3개의 방에 가득 찼는데 그걸 어디 안전한 곳에 옮겨 놓으려고 온갖 머리를 굴려도 이 돈이 없었기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작년에 돈을 들여가지고 저쪽에 반야월 쪽에 내가 저변한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집을 짓다 이렇게 지어놓고 가지고 그리 책 옮기려고 보니까 아이고 서글퍼서 못 가겠어. 그 포기했어. 우리 시골에 우리 집이 있는데 그거 내한테 좀 넘겨달라 이렇게 할게는 그것도 안 넘겨주려고 하더라고. 거기다 이제 서재를 꾸미가지고 옮기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많더라고. 그것도 참. 그래서 내중에 내가 한 5년 정도 또 공부하다가 어디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이나 이런 데 차 가져오라 해가지고 딱 넘겨주려고. 내 좋은 책 진짜 많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는 것도 많고. 그런데 한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00권 팔아먹었잖아. 일제시대 때 잡지 300권 팔아먹었다. 한 권에 120만 원씩 부르기에는 한 권에 70만 원씩 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300권이면 돈 좀
대충 한 2장 되니까 우리 마누라 기분 좋아가지고 못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밥 뺏기잖아. 그래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야, 당신은 그래도 내 덕분에 그런 책도 사고 해가지고 이거 돈도 버네 이래 됐는데 그런 국화는 내가 안 주고 예술가에 그 아깝지만 주고 나니까는 또 잘했다 싶더라고.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죠? 마누라한테 이 끓길 일밖에 뿐인데. 그래 나는 이제 독립운동사를 내가 평생을 했습니다. 온갖 짓을 내가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 나 학교 근무하면서 저녁에 집에 오면은 한 6시 반쯤 옵니다. 경산에서 차를 축적 몰고 오면은. 그러면 7시쯤 밥 먹고 나면 8시부터 1시간이나 2시간 자고 맑은 정신으로 내 방에 들어가면은 새벽 5시까지 내 공부했어. 그러면 한 2시간 자고 또 학교 근무하러 가고. 이 독립운동사 하면서 내가 하루도 쉬본 적이 없어. 그래, 우리 마누라가 당신은 왜 잠을 안 자냐? 그래, 암만 늦게 자도 아침 7시 되면 또 빨리 일한다고 그러거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허리를 이 침대에 묻히고 한 10분이나 20분이래 누웠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안 하냐? 아이고 뭐 습관을 내가 받들리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학교 가가지고 또 하루 정도로 근무하다가 집에 와서 자료 정리하고 내 자랑 아니고 내가 살아왔는 게 좀 어설퍼. 그래 내가 그 지방에서는 그래도 내가 독립운동사 열심히 한다고 2015년도에 학술 대상만 받았어. 학술 대상. 저 지방에서 내 처음 받았다. 그래 뭐 지방에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축하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희생을 또 하더라고. 그래 그때 학술 대상 받아가지고 500만 원 상금 주더라고. 그게 90년대 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91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도에 내가 15번째, 15번째 받았거든. 91년도에 2000년 초에 1회에 500만 원 주던 걸 15년이 지나도 50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하나도 안 불어나더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 이어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한 2달 중국에 돌아다니면서 답사하고 다니다가 다 쓰고 왔지. 그 중국 가면 돈 많이 안 듭니다. 배낭 메고 이 등산화 신고 버스 타고 내가 댕기거든. 댕기다가 내가 아는 곳 표시해놓은 곳 있으면 내려가지고 조사하고 또 이동하고. 그래 조선족이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점점 없어지더라고. 우리 독립운동사가 진짜 이제 얼마 있으면 제대로 유지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대체로 매주 말은 여러분들 그 팜플렛에 있으니까 보시고 일을 하시면 되고.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국채보상 기념 사업을 하는 걸 방해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걸 조금 더 그 해가지고 그 실체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하면 더욱더 발전할 건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